임페리얼 마스터 새로 탄생을 하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우리 이제 감격스러운 순간을 우리 어제 저녁에 다 같이 누렸던 것 같습니다. 애터미는 석세스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석세스 아카데미가 성공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어제 이어서 잠깐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면은, 넘사벽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넘사벽 뭐죠?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이걸 줄여서 요즘에 넘사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어나갈 때 차원을 달리하면은 이 해법이 아주 쉽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평면 안에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점을 밖으로 꺼내는 방법, 그러니까 이 원 밖으로 이 점을 빼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2차원일 때, 평면일 때는 굉장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차원을 달리해서 3차원이 된다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드러내면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평면도로 봤을 때 점이 여기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드러내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면에서 이 공간이라는 3차원으로 차원을 달리해서 보면은 2차원에서는 풀리지 않는 문제가 3차원에서는 굉장히 쉽게 풀리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이런 문제도 차원을 좀 달리하면은 아주 쉽게 답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지금 가난하고 많은 문제에 쌓여 있다고 하면은 그거를 현재 이 시점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공간이라는 데다가 시간이라는 것을 더해서 한 차원을 달리하면은, 그러면 이제 입체적인 공간이 3차원이라고 하면은 그 공간이라는 것에 시간이 플러스가 되면은 4차원이 되는 거죠. 여기가 시작이고 여기가 끝이라고 하면은 이 시작하는 공간과 이 끝나는 공간은 시간대로 봤을 때는 떨어져 있다 하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흐른다고 하면은, 자, 우리는 현재라는 시간, 문제를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는 이 현재라는 시간에, 여기는 현재죠. 문제가 해결되는 어떤 목표 지점, 요거는 이제 미래가 되는 겁니다. 이 미래에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면은 이 현재와 미래에 갭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알파이고 또한 오메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나중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시작과 끝이 하나다 하는 얘기입니다. 니꼴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시작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이 분명히 달리 돼 있는데 이것이 하나가 돼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시작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이 하나로 되려고 하면은 이 공간이라는 것이 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가 되냐면은 이제 이 시작 지점과 시작 지점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끝 지점으로 가는데 이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알파가 오메가가 되는 거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성공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끝부분에 결국은 내가 도달해야 될 성공의 목표를 지금 이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이 목표로 가가지고 미래로 가는 거죠. 미래로 가서 이거를 미래를 끌어와서 현재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재와 미래가 하나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시작과 끝이 하나이면은 시간이라는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영원한 세계가 되는 겁니다. 자, 시작했는데 끝이에요. 끝인데 시작이에요. 그럼 끝과 시작이 계속 반복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끝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죠. 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것이 바로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문제를 현재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이 드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미래라는 것을 현재로 끌어오고 현재를 미래로 가져가서 그래서 현재와 미래가 하나가 되는, 알파와 오메가가 하나가 되는, 시작과 끝이 하나가 되는 이 사고방식으로 간다고 하면은 성공이 매우 쉬워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바로 이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 하는 목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어제 저녁에 작성한 균형 잡힌 삶이다 하는 거예요. 이 균형 잡힌 삶이라는 목표를 지금 끌어와서 지금 균형 잡힌 목표를 달성한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한 달에 5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표정부터 눈빛부터 모든 제스처까지도 바로 한 달에 5천만 원을 버는 사람의 포스, 힘이 나오게 된다 하는 겁니다. 모든 행동도 한 달에 5천만 원을 버는 성공자로서의 행동을 지금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그렇게 버는 사람이 되면은 내가 그렇게 하겠다가 아니고 지금 현재는 경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됐지만은 경제 문제가 해결된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자, 이제 한 달에 5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됐어. 성공자가 됐어. 10억도 받았어. 그런데 그 사람이 또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처음 시작했던 한 푼도 없었던 그 시절처럼 사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사원 맨 나중에 나오는 겸손히 섬긴다 하는 부분이 바로 겸손이라는 부분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균형 잡힌 삶이 달성이 되고 한 달에 5천만 원씩을 버는 사람인데
분명히 통장에 그렇게 들어오는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한 푼도 없었던 그 시절을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저는 겸손이 성공의 마지막 완성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는 사원 속에 이러한 성공의 법칙들이 들어 있습니다. 사원 1번,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하는 데는 사람을 결코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겠다. 사람은 결국 목표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애기 철학과 젖소 철학으로 표현을 합니다. 목부가, 농사 짓는 목장주가 젖소를 잘 돌봐주는 것은 젖소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고 젖소로부터 우유를 많이 얻기 위한 겁니다. 우유를 생산하지 않은 그런 젖소를 잘 돌보고 있는 그런 농부는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부가 이 젖소를 잘 돌보는 것은 결국 우유를 얻기 위한 목적일 뿐이고 젖소 자체는 수단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아기를 잘 돌보는 것은 아기로부터 뭐를 얻겠다는 목적 때문에 아기를 잘 돌보는 것이 아니고 아기 자체의 목적이 있다 하는 거예요. 애터미가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또 많은 피조물 중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라서 창조된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아들들이기 때문에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애터미의 생각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의 파트너나 또 스폰서를 이용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파트너를 이용하고 스폰서를 이용해서 내 성공의 목적을 달성하겠다고 하면은 그거는 젖소 철학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파트너 자체의 성공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내 성공은 두 번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경영 목표 1번은 고객의 성공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회사들은 고객을 자기네 회사가 성공하는 수단으로 생각을 합니다. 고객을 만족시켜라, 고객을 감동시켜라 하는 것도 결국은 만족시키고 감동시켜서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데 목적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고객을 성공시키겠다고 하는 회사입니다. 고객을 이용해서 회사가 잘 되는 것이 아니고 고객 자체의 성공에 목적을 두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애터미 회원들은 파트너나 소비자를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소비자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소비자가 성공하는 것은 좋은 생필품을 값싸게 씀으로 말미암아서 소비자는 성공을 하는 거예요. 또 소비자 중에서 사업자가 되겠다, 애터미 사업자가 되겠다고 하는 분들은 자, 첫째 들어가는 자본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들어가는 돈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 투자를 하다 보면은 돈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무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고 또 매달 유지를 하기 위해서 얼마씩 사야 되는 의무조항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지 조건을 없애버린 겁니다. 그거는 우리 사업자 중에 누구도 피해자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가끔 애터미 때문에 손해봤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애터미 때문에 손해봤다기보다는 자기 욕심 때문에 손해보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또 누구한테 쏘가서 손해봤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자기 욕심이 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누구 말을 듣고 어떤 의사결정을 했더라도 최종 결정권자는 자기입니다.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는 생각이 없는 사람들, 어떤 실패든 성공이든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는 사람들은 대개 결정을 잘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옳은 결정을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했으니까 잘못되면은 이 사람에게 핑계를 대고 그 책임을 묻겠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많은데, 그런 경우는 정확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센터장 때문에, 스폰서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봤다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센터장 중에서, 여러분 스폰서 중에서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애터미는 센터장을 선발하고 스폰서를 정할 때 인품을 보거나 또 무슨 시험을 봐가지고 결정한 게 아닙니다. 그냥 누구든지 다 등록하면은 스폰서가 될 수 있고, 또 일정 요건만 갖추면은 누구나 다 센터장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주도적인 생각을 가지고 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베팅해서 이번에 직급 가자, 내가 얼마 밀어주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도 거기에 대한 최종적인 결과는 내가 책임진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되더라도 남 원망하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누구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봤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고방식은요, 애터미에서 뿐만이 아니고 세상에 어디에 가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바로 손해보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절대로 주변에 휘둘리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직급 빨리 가고 있다고 이 무대에 올라온 사람 중에는 통장이 깡통인 사람들이 있어요. 속은 텅텅 비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서 보면 돈 많이 버는 것 같지만은 카드빚만 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부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직급 도전한다고 해가지고 무리하게 매출을 치는 사람들, 또 파트너들에게 얼마를 밀어주고 당신이 얼마야 하면서 부담을 주는 경우, 애터미에서는 그걸 권장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금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정상적인 사업을 하고 있어요. 어제 유통박회에서도 유통혁신 대상을 받을 만큼 애터미는 정도를 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애터미의 많은 리더들이 지금 정도를 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일부 리더들 중에서 마음이 급해서 직급 도전하자고 한꺼번에 매출 치자고 이렇게 유혹하거나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결코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애터미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 성공의 수단으로 사람을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사원에다가 못 받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을 경영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미래라는 시간으로 가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구상을 하는 거예요.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생각을 경영한다는 말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균형 잡힌 삶의 모습을 이제 공간을 쉬어서 시간을 초월해서 현재로 끌고 와서 균형 잡힌 삶의 모습으로 지금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간이라는 것이 흐르면서 결국은
내 현실의 문제가 균형 잡힌 삶으로 바뀌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균형 잡힌 삶의 목표를 달성하고 난 다음에도 항상 처음 출발했던 이 지점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출발선과 결승선이 같이 있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지혜를 얻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가 생각을 경영한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에 굳게 선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자, 이 현실에 서 있을 때 미래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에게도 보이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지만은 본인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에 굳게 선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나를 한 달에 5천만 원 벌고 한 달에 1억을 벌 수 있는 그런 임페리얼 마스터로 보지 않지만은 내 상상 속에서는 나의 성공한 모습을 보고 그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선다고 하는 것은 균형 잡힌 삶이라는 그 목표 위에 서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시작과 끝이 하나가 되는, 공간이 휘는 이 영혼 속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겸손히 섬긴다고 하는 것은 시작과 끝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요즘에 워라벨이라는 말, 어제도 어느 분이 얘기를 하셨는데,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의 준말입니다. 저에게 우리 직원들이 워라벨에 대해서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자,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서 일만 열심히 할 것이 아니고 라이프도 즐길 줄 아는, 라이프의 가치를 주는 밸런스를 이룬 삶을 살아가야 된다.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100% 동의를 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회사의 창업 이념 중에 1번이 생존이고 2번이 속도이고 3번째가 바로 균형입니다. 밸런스,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현 시점에서만의 밸런스를 생각하더라 하는 거예요. 현 시점에서만.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라는 개념을 우리 삶 속에 끌어오면은, 어떻게 보면은 현 시점에서 내가 일하고 나의 삶을 즐기고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보다도 내 인생 전체를 놓고, 예를 들면 젊은 날은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이제 60 넘어가고 70 넘어가면은 마음은 원위로 돼. 이제 관절들이 안 따라주고, 이런 문제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워라밸 밸런스가 깨지는 거예요. 이때도 60, 70, 80대 가지고도 워크하고 라이프의 밸런스를 맞출 거냐, 그때도 계속 일하고 있을 거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라는 걸로 이렇게 펼쳐보면은 여기서는 일을 좀 더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일을 좀 줄여서 이 우리가 인생 전체가 밸런스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점만 놓고 밸런스를 찾을 것이 아니고, 시간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이게 4차원이 되는 거예요. 4차원에서의 밸런스가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죽고 살고 일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중에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시간의 개념을 도입하지 않고 현재 개념에서만 워크와 라이프를 계속 밸런스를 맞추다 보면은 나중에 늙어서도 리어카 걸고 휴지주로 다니는, 그래서 워크를 계속 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또 이렇게 물었어요. 회장님은 워크하고 라이프하고 밸런스가 맞으세요? 어때요? 제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잘 안 맞아요. 예. 저는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요, 지금 쉬고 노는 게 맞아요. 예. 지금 돈으로 따지면은 지금 남은 생애가 10년, 20년, 아주 길게 잡아서 30년을 잡더라도 다 하루에 몇백만 원씩을 써도 다 못 쓸 만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을 더 해야 되겠어요? 그걸 쓰러 다녀야 되겠어요? 예. 멍청이가 아니라면은 쓰고 다녀야 되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어떤 시각에서 보면은 멍청이처럼 아직도 죽고 살고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영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바울 사도가 한 얘기가 생각납니다. 내가 맡은 이 일을 다 마치려 하면은 나는 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 자기가 맡은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려고 하면은 나는 죽기까지도, 죽는 그 순간까지 하더라도, 죽을 정도까지 하고 죽는 그 순간까지 하더라도 나는 지금 시간이 너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울 사도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쉬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은 그 삶 속에는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도 당하고 많이 맞기도 하고 정말 많은 수고를 하였다는 간증을 바울 사도는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인생은 전체가 불행하기만 하는가?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그런데 저는 영혼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내 삶이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러니까 이 70, 80, 90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수고를 아끼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영혼으로 가는 거예요. 이 영원한 곳은 바로 한없는 휴식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일이 없어요. 또 일을 하려고 그래도. 그래서 여기서 적당하게 놀고 일을 덜 하다 보면은 아쉬워가지고 여기 가서 일거리 없나 찾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는 쉼만이 있는 곳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그래서 이 영혼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마지막까지 달려갈 길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이, 영혼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밸런스가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어떤 사람은 들으면서 네가 바로 4차원이네, 넘사벽이네, 지금 뭔 얘기하는 거야, 이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예. 자, 우리는 이렇게 좀 4차원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좀 넘사벽이 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 회사 시작할 때도 4차원이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이 신용불량자였고, 또 처음 시작할 때 가진 거라고는 280만 원짜리 중고 카니발 한 대밖에 없었는데도 저는 어느 시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은 이 시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여기 익산에 모여있는 여기 17명 중에 익산에서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 나올 거다. 지금 당신들이 어디 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익산에서 제일 비싼 집에 사는 사람들이 될 거다. 크라운 마스터가 되면 3억을 주겠다.
고급 승용차를 주겠다.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면 10억 원을 주겠다. 오피스텔을 주고 기사를 보내주고 비서를 보내주고. 그래서 회사의 규정에 따라 가지고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는 사람은, 지금 규정을 위반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조사를 해봐야 되겠어요. 자기 손으로 차문을 열면 안 된다. 반드시 차문을 비서가 열어줄 때 그때 내려야 되고, 차를 탈 때도 차문을 열어줄 때 타야 되고, 반드시 비서나 기사는 고개를 90도로 숙여야 된다. 지나간 다음에 고개를 들어야지 함부로 고개를 들면 안 되도록 훈련을 시켜서 보내주겠다고 이렇게 4차원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3차원에 있던 똑똑한 사람들은 별 미친놈 다 보겠네 그러고 7명은 갔어요. 그런데 10명이 4차원이 돼가지고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 어제 로얄 마스터가 되신 분이 있어요. 예. 정말 말도 안 되는 70이 넘어가신 할매가, 예. 글도 잘 못 읽어가지고, 예. 더듬더듬 하는데도, 그런데도 감동 있는 스토리가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 분도 4차원이 돼가지고 따라오다 보니까 이제 정말 말도 안 되는 성공을 하더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다 같이 4차원이 됩시다. 예. 애터미는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로 나갑니다. 지금 중국은 2년 전부터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공장이 지어졌고, 또 6,000평 되는 공장에 지금 이제 앞으로 해모임 공장도 지어야 되고, 여러 공장들을 지금 마저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서류는 엔타이시를 넘어서 산동성을 넘어서 지금 북경 상무성에 가 있는데, 전체 우리가 계획한 일정으로 치면은 2달 정도 빨리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어떻든 2019년 내년에는 드디어 중국 본토에서 직소 허가가 나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올해는 우리가 베트남, 인도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 이제 시사가 오픈이 됩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는 러시아가 오픈이 될 예정입니다. 벌써 한 1억 정도 매달 지금 러시아 쪽으로 물건들이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의 소비자들이 지금 이제 한국에서 계속 물건을 사 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러시아 지사장은 이미 채용이 돼서 현재 이 자리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도 우리가 진출 계획을 하나씩 세우고 있습니다. 인도는 우리가 법인 설립을 이제 빠르면 올해 안에 할 겁니다. 하는데 이 판매 허가를 받는 것은 조금 더 있어야 됩니다. 뭐부터 시작을 하냐면은 인도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리가 진출해 있는 각 나라에다가 수출하는 일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GSGS 전략에 따라서 우리가 진출한 나라, 특히 잘 못 사는 나라의 제품들을 구매를 해서 우리가 진출한 나라에다가 판매를 하는, 그래서 글로벌 소싱, 글로벌 세일즈 전략을 이제 본격적으로 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중국 진출을 목표로 해서 몇 가지
중국 시장에 꼭 맞는 그런 아이템들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이제 공기청정기입니다. 어때요? 한국보다는 중국 분들이 더 절실하게 필요한 제품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카본 필터는 이제 그 카본을 압축을 이렇게 시켜놨습니다. 그 카본 필터는요, 쉽게 얘기하면 숯입니다. 숯인데 그냥 일반 숯이 아니고 그 안에 이 입자 안에 기공이 많이 있어요. 구멍이 뻥뻥뻥뻥뻥뻥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멍 사이를 공기가 통과를 하면서 그 기공 안에 이런 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잡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런 이제 유해 가스까지도 거기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카본 필터 하나가 그 기공 안의 면적을 펼치면은 축구장 40개 넓이만큼 넓은 그런 면적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조그만 필터를 통과하지만은 실제로는 축구장 40개를 돌아서 통과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본 필터가 더구나 압축 필터이기 때문에 아주 넓은 면적을 필터링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헤파 필터가 거기 들어가 있는데 그 헤파 필터 같은 경우는 이 방사능 물질을 취급하는 곳에, 방사능 물질은 정말 미세먼지만큼 적은 그런 방사능 물질이라도 만약에 인체에 흡입이 되었다고 하면은 그 안에서 방사능이 계속 나와서 건강에 치명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클린에어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방사능 물질을 취급하는 사람들은 또 거기에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방사능으로부터 지켜질 수 있는 그런 철저한 크림눈을 만드는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어떤 제품보다도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가격에 출시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기청정기뿐만이 아니고 이제 이 한국의 온돌 문화를 이용한 그런 제품들도 중국이나 인도나 이런 데 보면은 온돌 문화가 없죠. 대부분 침대 생활을 하거나 차가운 그런 침상에서 잠을 자는데 이 한국의 온돌 문화를 응용한 그런 이제 제품들도 우리가 출시를 하게 될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해외 시장을 겨냥한 그런 제품들이 이제 개발이 되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애터미는 이제 글로벌 소싱, 글로벌 세일즈를 하는 명실상부한 그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이 되어 나갈 겁니다. 자, 많은 분들이 애터미 지금 국내 회원만 해도 300만 명이 넘어갔다고 하는데 너무 늦은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얘기는요, 제가 회사 초창기부터 들었거든요. 예, 어떤 분이 자기 회원 번호가 50번이 넘어갔다고 너무 늦어서 못한대요. 예, 그런 분이 있었어요. 예, 그 번호 가지고 어떻게 성공하냐고 이런 분이 있었거든요. 예, 한 10,000번쯤 넘어가니까 아이고 그때 올 걸 그랬어요. 벌써 10,000번 넘어갔다면서요. 그래서 지금 안 늦었거든요. 지금 시작하셔도 되거든요. 그랬더니 아이고 10,000명이나 됐는데요. 어떻게 시작을 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분이 한 10만 번쯤 번호가 넘어갈 때 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시작하라고 그랬더니 10만 번이나 되는데 100만 번 넘어갈 때 오셨어요. 늦어서 못한대요. 1,000만 번 넘어가니까 오셨어요. 이제 하겠대요. 예.
여기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예. 아주 초창기 멤버고 판매를 아주 잘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하는 분이에요. 자, 애터미의 회원 숫자는요, 다른 다단계 회사들의 회원 숫자하고 의미가 좀 다릅니다.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순수한 소비자로 구성되어 있다기보다는 돈 벌겠다고 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돈 벌 목적이 아니면은 굳이 그 회사에 회원가입하고 그 회사의 물건을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 회사에서 파는 제품보다도 더 싼 것을, 더 좋은 것을 살 수 있는 데를 안다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품질은 좀 괜찮다고 그러는데 가격대를 보면은 일반 유통에 비해서 비싼 거예요. 저는 애터미를 처음 시작할 때 우리와 같은 다단계 네트워크 판매 회사, 방문 판매 회사를 경쟁사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을 이겨봐야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유통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거예요. 최소 비용으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이 유통회사가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할인매장이라든가 TV 홈쇼핑이라든가 인터넷 쇼핑몰이라든가 보다 적은 비용으로 연결하고 있는 그런 유통 채널들이 있는데 여기에 끼워가지고 삥 돌아가지고 온갖 거품 다 붙여가지고 공급하고 있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이 사람들하고 경쟁해가지고 이겨봐도 의미가 없다. 왜? 이렇게 바로 가고 있는 그런 유통 채널에는 지기 때문에. 그래서 애터미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TV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이나 대형 할인 매장하고 품질과 가격을 경쟁해서 이기는 구조로 간 거예요. 지금 우리가 팔고 있는 감자라면 1,400원 하죠? 예. 다른 데 가면은 다 200원 이상 비쌉니다. 예, 같은 회사에서 생산되는 거예요. 같은 회사에서, 같은 라인에서. 저희 것 조금 좋게 만든다고 했어요. 별 차이 안 나요, 그런데. 예. 그 제품이 워낙 좋은 제품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유통에서 파는 것보다도 할인 매장이나 인터넷 쇼핑몰이나 어디에서 파는 것보다도 우리는 200원을 싸게 판다는 거예요. 라면 200원 싸게 파는 게 쉬워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수당도 주잖아요. 수당까지 주고 있어요.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회사는 철저하게 비용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회사의 비용을 보면은 어떤 회사보다도 적다는 것을 아마 손익계산서 재무제표 우리 다 공시를 하고 있거든요. 분석해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일반 회사보다도 정말 경영관리 비용을 적게 쓰고 있다 하는 겁니다. 저희 회사의 직원 한 명당 매출액이요 연간 70억 정도가 됩니다. 그것도 미래에 매출이 더 확대될 것을 대비해서 예비 인력까지 다 합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반 이상이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직원들이에요.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현재 매출만 가지고 따진다고 하면은 우리는 직원 1인당 매출액이 100억이 넘어가는 거예요. 직원 한 사람이 웬만한 중소기업 사장님만큼 매출을 올리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애터미는 일에 대한 개념부터가 다른 거예요. 저는 우리 직원들에게 일을 열심히 해라, 더 잘해라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그 일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를 연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일은 없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일을 없애버리는 것이 일을 제일 잘하는 거예요. 일을 없애버리고도 일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옛날에 핸드폰 뒷뚜껑이 있었죠. 나사로 채워져 있었죠. 예, 그거를 나사를 싹 없애버리고 딱 누르면은 딱딱하고 잠기도록 언더컷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개발을 했어요. 나사 채우는 일 자체를 없애버린 것이 나사를 잘 채우는 어떤 사람보다도 일을 잘한 거예요. 지금은요, 그 뚜껑 자체도 없애버렸어. 지금 뚜껑이 없어요. 열리질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배터리 넣었다 뺐다 할 필요가 없어. 왜? 배터리 지금 갤럭시 8부터 시작해서는 배터리 용량이 제가 써보니까요, 저도 제법 스마트폰 많이 쓰는 편인데 거의 이틀을 버텨요.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를 바꾸고 뭐하고 할 필요가 없도록 아예 그냥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뒷뚜껑을 열 필요가 없도록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게 일을 잘한 거다 하는 거예요. 애터미에서는 직원들이 항상 일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를 연구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대하는 일에 대한 컨셉부터가 다른 것이 애터미예요. 자, 그렇게 해서 애터미는 자체 비용을 극소화시켜 가지고 이제 최단거리로 생산자로부터 시작해서 소비자에게 전달을 해주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정당한 수당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다른 유통 라인에 가서 사면은 1,500원, 1,600원, 1,700원 하는 라면을 애터미에서는 1,400원에 샀다. 다른 데서는 수당 안 줘도 샀다 이거예요. 애터미에서는 1,400원에 샀어. 그런데 거기에서 또 수당을 줘. 그러면 소비자는 100원, 200원 소비를 하면서 이익을 보는 거고, 수당을 받는 사업자들은 거기에서 수당으로 또 이익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수당이라는 것이 어디서 왔냐? 내 파트너의 주머니에서 왔느냐 이거예요. 내 파트너의 주머니에서 온 것 한 푼도 없어요. 그들은 내 파트너, 내 소비자는 이익을 봤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받는 수당은 어디서 왔느냐? 예, 할인 매장이나 TV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져가던 그 이익금, 그 비용을 여러분들에게 수당으로 드리는 것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는 35%의 수당은 아주 정당한 수당이고 출처가 분명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판매 회사들의 수당은 내 밑에 들어온 사람이 비싸게 사가지고 거기에서 내한테 주는 거다 하는 거예요. 나도 위에다가 바치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소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매달 얼마씩을 사야 되는 의무조항이라는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유지 의무가 있는 거예요. 애터미는 유지 의무가 없어요. 여러분, 매월 얼마를 사야만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유지 조건을 없애버린다는 것이 네트워크 마케팅 경영자로서는 얼마나 무모한 판단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 여기 한 달에 5천만 원, 1억 받는 그런 최고 직급자가 있어요. 이제 부자예요. 그렇죠? 어디 가서 무엇이든지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애터미의 제품의 품질이 좋지 않으면 애터미 걸 쓰겠어요? 여기서 수당 받아가지고 다른 데 가서 쓰겠어요? 다른 데 가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 품질이 좋지 않으면요, 일정 금액을 사야만 수당을 주겠다는 유지 조건을 만들어 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품질에서 절대 품질로 가지 않으면은 이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수당 줘가지고 백화점에 가서 고급 물건 사도록 하고 다른 데 가서 좋은 물건 사도록 하는 그 바보 짓을 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몰라요? 제가 바보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애터미에서 물건을 다시 살 수밖에 없도록, 품질과 가격 때문에, 더구나 품질 때문에 여기에서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놔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경영자로서는 얼마나 부담스러운 거냐 이거예요. 유지 조건을 만들어 놓으면요, 일정 매출을 올리지 않으면 수당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요, 물건이 웬만만 해도 나가게 돼 있어요. 좀 품질이 덜해도 나가고 가격이 좀 비싸도 조직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나가게 돼 있어요.
한 달에 1,000만 원어치씩 사야 5천만 원 수당 받는다 그러면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매달 어떤 사람은요 1,000만 원어치 사고요 1,000만 원 수당 받는 사람도 있어. 그래도 물건은 남는다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 베란다에 막 이렇게 쌓여가죠. 그런데 조이는 1년에 뭐든지 단 몇천 원짜리라도 하나만 사면은 1년 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리더 직급자의 유지 조건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일반 회원하고 똑같아요. 한 달에 5천만 원 1억을 받는 최고 직급자나 평회원이나 유지 조건이 똑같아요. 그 얘기는 직급자로서 유지 조건이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회원 자격만 유지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제 목에다 칼을 하나 들이대놓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박한길로 진짜 좋은 물건을 진짜 싸게 팔지 않으면은 매출 안 일어난다, 이거예요. 이 결정이 경영자로서는 얼마나 살벌한 상황인지. 그런데 저는 그 결정을 한 거예요. 바보여서 결정을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만 진짜 소비자들을 성공시킬 수 있고 그래야만 진짜 큰 회사가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차원이 다른 생각 때문에 그 결정을 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유통의 혁신이에요. 그래서 유통혁신 대상을 주시잖아요. 그 유통법학자들이요 보통 깐깐한 분들이 아니에요. 보통 깐깐한 분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보다도 몇배 큰 유통, 몇십 조씩 하고 있는 대형 유통에 비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별 존재감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끼리는 크다고 그러고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서는 대한민국 회사 중에 제일 크다고 그러지만은 지금 할인 매장 하나도 10조 단위를 해요. 홈쇼핑 하나도 10조 단위를 해요. 우리는 피레미예요, 어떻게 보면은. 몇백조 되는 유통시장에서 우리 겨우 1조 하고 있어요, 1조. 근데 겨우 1조 하는 회사에다가 유통 혁신 대상을 준 거예요, 대상을. 물론 우리는 그 대상에 걸맞게 이제 커져갈 겁니다. 우리는 이제 시작일 뿐인 거예요. 자, 우리는 다른 회사들이 돈을 벌겠다고 매출을 일으키는 다른 다단계 회사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정말 애터인 물건이 싸고 좋아서 우리 제품을 사용하는, 애용하는 소비자들 중에요 다단계 회사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가 물건에 쏙 빠져 있는데 다단계 회사였어? 그럼 안 쓸걸? 그런 분들 가끔 있었죠. 그런데 생각이 바뀌어요. 다단계 회사도 물건이 좋고 쌀 수가 있네? 다단계도 괜찮은 건가? 그러면서 그분의 고정관념이, 생각이 바뀌어 나가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조금씩 이제 바꾸어 나가는 것을 시작을 한 거예요. 자, 애터미는 정말 물건이 싸고 좋아서 사주는 소비자들이 300만이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5%, 10%가 돈도 벌어보겠다고 움직이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소비자들 중에서 사업자가 될 분들도 부지기수로 많고요. 또 사업자 숫자는 우리 회원의 1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업자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전에는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은 정말 돈 벌겠다는 일념으로 다른 사람이 부담을 느끼든지 말든지 무작정 했던 그런 회사들이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나쁜 사람들도 있지만 좋은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내가 돈을 번다고 하더라도
설령 번다고 하더라도 남한테 부담 주고 피해 준다고 하면은 나는 돈을 벌지 않겠다고 하는 선량한 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남에게 부담을 주더라도 나만 돈을 벌면 된다고 하는 사람보다는 조금이라도 피해가 된다고 하면은 나는 가난하면서 명예를 지키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분들이 대한민국 땅에는 훨씬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 놓고 돈 먹기 하는, 돈을 벌기 위해서 남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은 분명히 어느 정도 인원이 늘어나면 한계에 부딪히고 매출이 어느 정도 가면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렇지만 애터미는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고속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구나 이제 해외는 시작이에요. 우리가 미국에 가서 벌써 몇 년이 지났지만은, 일본 들어가고 캐나다 들어가고 몇몇 나라에서 몇 년이 지났지만은 시작을 제대로 못했어요. 왠 줄 알아요?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때 한국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다고? 한국 회사가? 우리 미국이 원조인데? 이 원조국에 와가지고 어떻게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 에이구, 엉터리겠지, 짭퉁이겠지, 카피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무시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주류 사회에 있는 분들이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우와, 한국 회사 우습게 봤더니, 한국 회사 우리 미국의 짭퉁인 줄 알았더니 정말 미국에 가지고 있던 수당체계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발전시키고 완벽하게 만들었네. 제품도 훨씬 더 싸고 좋은 걸 취급을 하네. 이 회사는 가능성이 있겠네. 이렇게 이제 주류 사회에서 평가를 해주기 시작을 하고 이제 메인스트림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미국의 주요 회사의 리더들도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준비를 해왔던 거예요. 자, 본격적인 이제 고대 시장 중국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인도가 지금 14억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지금 세계 1위라고 하고 있어요. 인도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거대한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남미 이제가 가지고 겨우 멕시코에 발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하는 거예요. 팝콘이 온도가 한참 올라가기 전까지는 무반응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터지고 둘이 터지기 시작하면 바바바바박 터지는 팝콘의 효과라는 게 있어요. 애터미는 한국에서는 물론 터지기 시작을 했지만은 해외에서는 아직도 온도만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어느 순간 터지기 시작을 하면은 전 세계 시장에 걷잡을 수 없게 애터미의 팝콘이 터질 거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다는 비전, 확신을 가지고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셔도 되는 거예요. 저기 올라가 있는 임페리얼 마스터가 벌써 나왔으니까 끝났다가 아니고 이제 시작이다 하는 거예요. 전 세계 시장을 생각을 할 때, 전 세계 유통 물량을 생각을 할 때, 수백조 원의 전 세계, 수천조 원의 전 세계 물량을 생각을 할 때 애터미는 겨우 1조 하고 있어요. 1조. 겨우 1조. 이제 시작이란 말이에요. 뭐 1조씩이나 한다. 큰 회사들이 봤을 때는요, 제가 정경련 가봤더니요, 1조는요 인사도 제대로 못 붙이겠더라고. 큰 회장님들 계셔가지고 그냥 옆에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밥얻어 먹고 왔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막 우리가 1조 하는 회사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정경련 가가지고는요, 아이고 저희 막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1조 뭐. 자,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현실은 주머니가 텅텅 비고 카드 돌아오는 날이 고민스럽고 집에 돌아오는 생활비가 걱정스럽더라도
현실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 달에 5천만 원씩을 벌고 한 달에 1억씩을 버는 임페리얼 마스터의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현실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을 확 휘어가지고 알파와 오메가가 하나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좀 봐야 돼. 성경 좀 제발 봐야 돼.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요, 그나마 성경을 봐서 그나마 조금 머리가 깨인 것 같아. 예. 공부는 되게 보니까 3차원 시키더라고요. 3차원. 예. 4차원 가면은 이상한 놈 취급해요. 근데 성경에 4차원 얘기가 많거든요. 예. 어떻게 처음과 나중이 하나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처음은 처음이고 나중은 나중이어야 되는데 처음과 나중이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시작과 끝이고 마지막이고 알파와 오메가다. 교회 가면은 알파, 저 강대상에 알파 오메가 써놓는 거 보셨죠? 예, 그거라도 보면서 저 뜻이 무엇인가 하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하나님이 알파 오메가라고 얘기할 때는 거기에서 어떤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차원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긴 얘기 안 하겠는데요, 제발 교회들 좀 가세요. 어떤 분 교회 가라고 그랬더니 가봤더니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온다고. 그럼 그 옆에 교회 가요. 그 옆에 교회 가고 그 옆에 교회 가서 설교가 마음에 들어오는 교회 찾아가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저한테 따지냐고. 갔더니 회장님 얘기 들을 때는 좋았는데요,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영 아닌데요. 저한테 따지지 말고 옆으로 가세요. 저하고 저 차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면 꼭 저한테 와야 돼요? 예.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성공을 마음껏 꿈꾸세요. 많은 분들이 성공을 꿈꾸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 성공을 꿈꿨다가 안 이루어지면 어떡할 건데.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울 때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는요,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게 용기가 아니에요.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거, 그런 건 만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기는요, 두려움과 맞서는 것이 용기인 거예요. 두려움을 알지만은 두려움과 맞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달에 5천만 원을 벌고 1억을 버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데 그 가능성은 100%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5%, 10%, 어떻게 보면 1%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1%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은 그 가능성에다가 계속 초점을 맞추고 계속 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어제 최규정 크라운이 앞도 뒤도 보지 않고, 아니 옆도 뒤도 보지 않고 앞만 보고 갔다는 얘기를 했어요. 옆에 뭐가 있고 뒤에 뭐가 있냐면요, 바로 옆에는 안 된다는 거, 뒤에는 못 해먹겠다는 거, 이런 것들로 잔뜩 우리 주변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 1%만 되더라도 그 가능성을 향해서 계속 가는 것이 성공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을 때 글로벌 회사, 이 애터미가 글로벌 회사가 될 거다, 280만 원짜리 중고 가지바를 타고 가지고 3억을 주겠다, 10억을 주겠다고 했을 때 저는 두렵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안 될 가능성도 너무 크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말 하는 것이 누구보다도 두려웠어요. 그렇지만은 이 두려움과 맞서야 된다. 나도 어렵지만은 정말 쫄딱 망해서 대책 없는 7번씩이나 망한 우리 최기정 어떡할 거냐? 지하 17층을 파고 들어간 이도구는 또 어떡할 거냐? 지금 비닐하우스에 살고 있는데 가족들은 정신병자라고
정신병원에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우리 이동 어떡할 거냐. 그래서 저는 물러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앞만 보고 가야 된다. 그 가능성이 1%든 0.1%든 앞만 보고 가야 된다고 용기를 내고 두려움과 맞섰던 거예요. 여러분 삶에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모두 용기 있는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